자, 이거 어디서 쉽게 듣기 힘든 그런 내용일 거예요. 여러분 집중, 주목. 안녕 가재들, 킴변이에요. 우리 가재들 중에 로스쿨생 분들 진짜 많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로스쿨 준비하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고, 로스쿨 관련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로스쿨 준비하는 가재분들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로스쿨에 재직 중인 가재분들을 위해서 꿀팁을 아주 막 방출을 해드리려고 해요. 로스쿨 과목 선택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저의 로스쿨 때 성적도 같이 만천하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저는 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로스쿨 때 반드시 취득해야 할 학점이 있어요. 3년 동안 반드시 취득해야 할 학점을 꼭 채우셔야 돼요. 저희 학교는 총 취득해야 할 학점이 92학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적절히 배분을 해서 과목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학년 때 많이 듣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조금씩 줄어들고,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좀 적게 들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3학년 때는 이제 모의고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클럭이나 검사 임용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걸 또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 수업 부담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좀 공부에 유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1학년 1학기 때 이 필수 과목 포함해서 한 7개 정도의 과목을 들었었고, 마지막에 지금 3학년 2학기 때 보시면은 지금 3과목이죠. 최대한 1학년 2학년 때 많이,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때 갈수록 부담이 좀 적게 선택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로스쿨 생활의 근본적인 목표가 뭘까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변시 과목 위주로 듣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로클럭이나 검사 임용 지원하는 경우에 로스쿨 성적이 반영되기는 해요. 이제 3학년 1학기 때 것까지 들어가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변호사 시험 합격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 합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변시 합격에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 위주로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변시 과목 위주로 선택을 하게 되면 학점 따기가 조금 어렵죠. 어렵더라도 정면 돌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지름길로 가면 꼭 한번 발목을 붙잡히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발목 잡히지 않게 착실히 정면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학점 아예 다 포기하고 변시 위주로 들으면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제 나중에 로펌이나 이런 거 취업할 때, 지원할 때요, 로스쿨 성적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점도 중요해요. 학점도 중요하긴 한데, 이 모든 건 어디까지나 변호사 시험 합격을 전제로 하는 한도에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대충 어떤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들이 그려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해요. 각 학기마다 로스쿨에서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필수 과목들을 고려해서 그다음에 과목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공부 계획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거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셔가지고 자기가 지원을 하는 그런 로스쿨의 커리큘럼을 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거예요. 보통은요, 1학년 1학기 때 헌법, 민법, 형법 이런 총칙 부분을 반드시 필수 과목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더해서 추가로 물권법까지 저희는 이제 필수였고요. 법 과목 필수뿐만 아니고 이제 법률 정보 조사, 법조윤리 이런 과목은 반드시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목까지 고려하면 1학년 1학기 때는 필수 과목만으로도 벅차요. 그래서 이제 1학년 1학기 때는 사실 뭐 과목 선택의 재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 반드시 들어야 되고요. 이제 1학년 1학기 때는 주로 이제 이론 위주기 때문에 선택형 과목이 많아요. 선택형 과목만 들으면 선택형 풀 때는 알 것 같은데? 알겠는데? 싶다가도 사례형 풀면은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때 여유가 조금 되신다면 사례형 과목을 함께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헌민형 총칙 부분에 맞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목들을 함께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요, 헌법 1, 형법 1, 민법 총칙 이게 이제 총칙 부분이고, 그 다음에 물권법 이렇게 같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여기 민법 기초 연습이라는 사례형 과목을 하나 넣었어요.
이론을 공부해서 그걸 사례에 접목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이런 것들을 같이 선택을 하면 확실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학년 1학기 뭐 엄청 정신없어요. 이제 비법학사이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막 이제 1학년 1학기에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엄청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요런 학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1학년 1학기 폭풍 같은 시간이 끝나고 나면요. 1학년 2학기가 오는데요. 이게 바로 헬 학기예요. 헬 학기. 왜냐면요. 이제 이때는 형법 강론이랑 그 다음에 채권 총론,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 행정법 총론, 회사법 이렇게가 필수 과목이에요. 2학기 때부터는요. 과목이 다양해지기 시작하면서 이거 감당하기가 조금 벅차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로스쿨 때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일 힘들었던 학기가 바로 이 1학년 2학기였던 것 같아요. 1학년 2학기만 잘 지나면 되게 편해지진 않는데 현재 이제 1학년 2학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정말 화이팅입니다. 이때만 버티면 돼요. 과목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필수 과목이 아닌 선택 과목은 겹치는 범위인 그런 과목을 위주로 선택하는 게 좋아요. 1학년 2학기 같은 경우에는 형법 2, 행정법 총론, 채권법 총론, 민사소송법 1, 그 다음에 회사법 이렇게 필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채권담보법 을 같이 선택을 해서 들었어요. 이 채권담보법은요, 뭐냐면 물권법 뒷부분에 이제 담보권 부분 있죠. 그 부분부터 이제 채권법 총론에 나오는 약간 이제 채권자 취소권 요런 이제 부분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과목이었어요. 요 범위가 겹치는 이 채권담보법을 선택을 해서 심화 학습을 할 수도 있었고 사례나 이런 것도 대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학년 1학기가 돼요. 2학년 1학기 때는요. 형사소송법이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었어요. 법 과목 외에는 법문서 작성이라는 과목도 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론 과목이 정리되어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2학년 1학기 때 반드시 들으셔야 되는 과목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필수 과목은 아닌데 대대로 선배님들이 이거는 반드시 진짜 꼭 들어라 라고 하는 바로 그런 과목인데요. 바로 요건사실론이에요. 요건사실론은 이제 민사법의 아주 기본 오브 기본, 기초 오브 기초에 이걸 몰라서는 절대 사례나 기록형을 작성할 수가 없어요. 물론 어려워요. 어려운데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2학년 1학기 때 필수 과목 법문서 작성 있고 형사소송법 이렇게 이제 필수였고 선택 과목으로는 행정법 강론, 법정채권법, 요건사실론, 계약법 이렇게 들었었는데요. 행정법 강론은 1학년 2학기 때 행정법 총론을 들었으니까 웬만하면 이어서 듣는 게 좋죠. 계약법하고 그 다음에 법정채권법하고 요 과목들은 채권 강론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들으면은 또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2학년 1학기가 끝나면요. 그 전까지는 좀 이론 과목 위주였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례 기록형 위주이기 때문에 약간 겁이 날 수 있어요. 2학년 2학기 때는 이제 실습 과정이라는 필수 과목이 있고요. 반드시 진짜 꼭 들으시기를 추천드리는 과목이 있는데 바로 이제 실무 과목 중에 형제실, 형사재판 실무랑 그 다음에 이제 검찰 실무 과목 이 이제 시작돼요. 이때부터 보통 로클럭이나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준비하는 친구들이 꼭 듣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나는 로클럭이나 검사 이런 거 관심 없다 하는 친구들은 이런 거를 피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 들으셔야 돼요. 형사법 사례 기록 이런 것들을 연습하기에 굉장히 좋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웬만하면 정말 피치 못할 뭐 다른 이유가 있다거나 사례 기록형은 난 정말 완벽하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나는 뭐 표점 한 80점 나온다. 이런 분이시라면 이거 뭐 듣지 마시고 그런 거 아니시라면 웬만하면 듣기를 추천을 드려요. 저도 이제 이때는 뭘 들었냐면 형사재판 실무, 불법행위법 세미나, 실습과정, 민사실무, 형사실무, 검찰실무 1, 그 다음에 재산법 판례 연구 이렇게 들었는데요. 형사법, 민사법 이 위주의 사례 기록형 위주로 들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학년 1학기가 돼요. 이제 3학년 되면요.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해지거든요. 6월달 모의고사도 있고 이제 모의고사 이제 전범위 들어가거든요. 정말 본격적으로 모의 변호사 시험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여러 가지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끼며 3학년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이때는요, 이제 모의재판 과목이 있는데 이건 필수라서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또 들으시기를 추천드리는 과목이 검찰실무 2 과목하고요. 그 다음에 민재실.
검찰 실무 2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검사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아니라면 안 듣는 경우도 있는데요. 민사 재판 실무 같은 경우에는요, 웬만하면 들으시길 추천드릴게요. 정말 어려워요. 과목이 정말 어렵고 시험도 어렵고요. 시험도 이거 몇 시간 쳤었지? 5시간인가? 아무튼 되게 많이 오래 치거든요. 토요일날 뭐 그냥 오후 내내 쳐요. 그만큼 얻는 게 굉장히 많은 과목이에요. 이제 검찰 실무, 민재실, 형제실 이런 과목들은 이제 판사님, 검사님이 실제로 오셔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무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알 수 있고 하여튼 여러모로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정말 소중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변시에도 정말 무조건 도움이 돼요. 무조건. 이제 3학년 1학기가 끝나고 나면 6월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적어도 한번 선택법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학교 수업으로 있는 그런 선택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선택법 과목을 좀 공부를 하시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각 과목의 사례, 기록 이런 거 위주 과목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3학년 1학기 때는요. 민사재판 실무, 그 다음에 여기 공법종합 연습 있죠. 이거는 공법 기록형, 사례형 이런 거 대비였고요. 모의재판 있고, 그 다음에 검찰 실무. 그래서 이때는 민사, 형사, 그 다음에 공법에 대한 사례 기록형 공부를 이런 과목을 활용을 해서 했었어요. 저는 이제 변시 때 선택법으로 국제사법을 선택을 했거든요. 저희 이제 국제사법 강의가 있어서 요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2학기 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3학년 2학기가 돼요. 3학년 2학기 때 조금 자신감이 붙은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어요. 절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3학년 2학기 때는 학교 수업 부담을 좀 최소화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변시가 코앞에 다가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3학년 2학기 때는 로컬럭 시험이라든지 검사 임용 시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비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3학년 2학기 때 변시 치기 전 마지막 학기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과목 위주로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례 기록 위주 과목을 선택하셔도 좋고 아니면 각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에 대한 과목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3학년 2학기 때 공법 사례 연구, 요거는 이제 공법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례 기록형. 민사법 실전 세미나, 요거는 민사법에 대한 사례 기록형 최종 정리를 할 수 있는 거고, 형사법 사례 연구도 마찬가지로 형사법에 대한 사례 기록형 최종 정리할 수 있는 과목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듣는 과목은요, 실제로 써보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 위주로 선택을 해서 들었어요.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짰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1, 2학년 때는 민사법, 형사법 위주로 공부를 하고 그에 맞는 과목을 선택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변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민사법이거든요. 민사법 비중이 정말 커요. 제일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사법을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고 있다가 망해요. 민사법은 미루시지 말고 무조건 1학년 때 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뭔가 빠진 게 있죠. 뭘까요,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상법이랑 그 다음에 이제 공법, 이제 요 과목들은 제가 최대한 뒤로 미뤘어요. 상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3학년 1학기 때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6월 모의고사 전에 한 번은 봐야 되니까 그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진짜 완전 짱 싫었어요. 너무 싫었지만 어떡해요, 해야 되는데. 상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수님이 굉장히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 과목을 청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과목 선택 꿀팁 5번째. 이제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쭉 있죠. 그래서 학교 커리큘럼을 고려해서 자기의 공부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자기 공부 계획에 맞게 그 학교 수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공부하고 복습이 되고 또 복습이 되고 약간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기에 최소 약간 3회독 정도는 될 수가 있어요. 이 법학은 계속 반복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학교 과목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사례형 기록형은 이게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머릿속으로 알아서 대충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많이 머릿속에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써보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분량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를 실제로 현출을 해야 하는지
안 써보면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제 써보고 그다음에 첨삭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교수님들이 실제 피드백을 다 해주시거든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교수님들이 다 이 출제 채점자이신 거잖아요. 채점자의 첨삭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로스쿨 과목 선택에 대한 꿀팁들을 제가 막 이렇게 방출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성적을 취득을 했었고요. 이제 1학년 1학기 때보다는 이렇게 점점 성적이 상승한 이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1학년 1학기 때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머리 빠지고 막 흰머리 나고 막 이러실 수 있는데 결국엔 끝까지 존버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사실 법학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라고들 하잖아요. 꾸준히 일희일비하지 않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성적이 점점 오르시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신감도 생기고 이렇게 되실 거니까 3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시고 공부를 해나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우리 후배님들한테도 이런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은 핵심 엑기스 위주로 우리 과제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거는 괜찮겠다 싶으신 것들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공부 계획에 맞게 이렇게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유익하고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